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한국 어느 대학에 배치해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를 한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초기 상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 상담을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학생들이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다가 저 한국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어느 지역에서 공부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그러면은 학생이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전주 지역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기 제 누나가 한국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거의 이탈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진짜 누나가 맞는가. 딱 우리가 호적 등본 이거 조사 딱 해보고 신분증 조사해보면 딱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저는 그런 학생하고 함께 그 대학에 방문을 해라라고 그 누나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그 누나가 몇 월 며칠에 대학하고 연락해가지고 이제 그 누나하고 매형하고 가는 거죠. 네, 대학에 면접을 보러 가서 보면은 네, 여기서 뭐 이렇게 매형은 어떤 일 하고 계시고 또 누나는 또 어떤 일 하고 계시고 잘 살고 계시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 학생은 굉장히 안정되게 유학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뭐 전공하고 싶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자동차 전공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전주 지역에 자동차 학과가 있는 대학 그쪽으로 추천을 해주죠. 네, 그래서 여기 자동차 학과가 있고 여기는 나중에 졸업하면은 취업도 이렇게 연계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 여기 가면 아주 좋을 거다. 그럼 그런 학생들은 꿈이 있기 때문에 이탈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유혹도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 와가지고 아예 공부하지 마. 그냥 일하러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뭐 공부해. 뭐 한국에 뭐 불법 체류 뭐 단속도 잘 안 하고 못 하고 그러니까 그냥 불법 체류하자고 이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불법 체류자만 43만 명이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잖아요. 또 뭐 베트남인들 같은 경우 2, 30만이 되니까 2, 30만 명이 되니까 그런 그들의 어떤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러한 곳들이 이미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베트남인들의 모임도 형성이 돼 있고 정보를 거기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뭐 형이 뭐 예를 들어서 경북 지역에서 일하고 있다. 그 조사해 보면 나오죠. 그러면 그 형이 그 대학에 몇 월 며칠에 방문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다 했어요. 그 어떤 학생은 서울 쪽에서 공부하고 싶다. 그 왜 굳이 서울이냐? 서울에 저희 오빠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 오빠 비자를 보내봐라. 그랬더니 오빠가 그 이세분 해가지고 숙련공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비자를 대학에 보내주고 그 오빠하고 몇 월 며칠에 대학교 그 관계자하고 면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대학도 안심하고 입학 허가서를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탈 방지를 해야지. 지금 어떤 대학들 보면은 뭐 저희 대학에 100명 보내줄 수 있나요? 뭐 저희 대학에 50명 보내줄 수 있나요? 몇 명 보내줄 수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지금 그 학생 면접을 보게 되면은 그 학생들에게 어느 지역에 가야지 이 친구가 잘 적응하고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슨 뭐 인신매매합니까? 인신매매하듯이 그냥 인간 장사하듯이 뭐 인간 시장입니까? 그래서 뭐 100명이면 100명 글로 보내? 그러면은 다 도망가 버리면은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러니까 대학도 그런 대학이 있어요.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100만 학비가 70만 원인데 100명이면은 70억 아닙니까? 70억. 70억이 들어오니까 그냥 무슨 인간 시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 시장. 그래가지고 뭐 총장이 와가지고 이번에 1000명을 유치해 가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서 그냥 호텔 같은 데서 그 유학생 모집하는 그 브로커를 다 모아놓고 1000명 진짜 모집해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대학 박사 지탄을 받죠. 막 다 불법 체류자 되고
그럼 1000명을 모집했으면 돈이 얼마예요? 돈이 뭐 700만 원 학비 1년 학비를 받으니까 700만 원에다가 7천만 원, 7천만 원, 뭐 7억, 70억 아닙니까? 그 70억을 벌어가지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불법 체류자가 그냥 범람하니까 지금 43만 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나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내가 일을 안 해요. 같이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총장들도 찾아와가지고 뭐 그냥 뭐 100명 보내줄 수 있습니까? 50명 보내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총장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100명, 5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제대로 입학시켜가지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야. 지금 학생 몇 명 있습니까? 그리고 교실이 몇 개 교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입학했을 때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있습니까? 이런 것부터 따져봐야 돼요. 어떤 대학은 제가 초기 단계에 잘 몰랐을 때는 어떤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14명을 보냈는데 반이 한 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국제교류원장한테 내가 뒤통수를 맞은 거죠. 한 반도 없어요, 반이. 그러니까 14명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새로운 반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뭐 또 어느 정도 더 채워져야지, 그래야지 개강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입국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국제교류원장한테 뭐라 막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이 학생들은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대학이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초기 단계에 14명이라도 빨리 개강을 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제 비자가 나왔으면은 그 비자가 나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이내에 입국해야 한다. 유효 기간이 있어요. 그 아니면 그 비자가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런 것들도 모르고 그냥 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학 이 교수들도 그냥 돈에 눈이 먼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준비되지 않은 곳. 그래서 그 대학에 지금 뭐 어떤 학생은 예를 들어서 거기 중급반이 있으니까 여기서 중급 실력이 되니까 중급반으로 들어간다. 또는 고급반으로 들어가는데 고급반도 없다? 그러면은 그 학생은 또 거기 가서 공부도 제대로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체계가 잡혀져 있는가 이거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학의 자세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대학이 현재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운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유학생들이 잘 정착돼 가지고 이제 많은 학생들 뭐 아세안 지역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니까 이런 거에 도와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대학이 취업 비자라든지 나중에 이 학생들이 한국 기업에 취업해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도와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없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대학은 뭐 예를 들어서 대학들이 이제 그렇게 그 거래를 하는 거죠. 우리 대학은 수수료를 20%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으로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는 꼭 보면은 불법 체류자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호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유학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입학해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그 에이전트라든지 에이전시에 이 유학생을 이제 모집하는 기관들 이런 기관에 꾸준히 계속 졸업할 때까지 그 커미션을 줍니다. 30% 정도의 커미션을 꾸준히 입금을 해줍니다. 이런 시스템이 쫙 되어 있거든요. 그 졸업할 때까지 관리해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학원들도 뭐 보면은 뭐 굉장히 뭐 노력을 많이 해요. 뭐 학생들하고 무슨 체험 활동도 가고 뭐 또 학생들 뭐 양말도 이렇게 뭐 사가지고 공급도 해주고 뭐 식사도 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 제가 호주에서 보면서 여기 이런 시스템이 참 잘 돼 있구나. 근데 한국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우리는 커미션이고 뭐고 그런 거 없고 그냥 뭐 보내면 보내고 말면 말. 아직도 이제 뭐 자기들은 배부른 거죠. 그냥 오니까 수도권 쪽은 오니까. 근데 지방으로 갈수록 우리가 뭐 커미션을 뭐 10%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5%를 드리겠습니다. 1년 학비에 그 정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1년만. 그러니까 뭐 호주 같은 경우 4년 동안 꾸준히 졸업할 때까지 그 학생이
학교를 마칠 때까지 계속 이 학비에 뭐 30% 이렇게 주지만 한국은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체계가 없으니까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도 보게 되면 어떤 대학은 1년 학비에 관해서 한 15%, 어떤 대학은 10%, 어떤 대학은 20%, 어떤 대학은 우리가 뭐 성과가 좋으면 30%까지 하겠습니다. 이러는 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보비다 뭐 이런 명목으로 투명하게 처리를 하는 거죠. 투명하게, 뒷돈이 아니라 투명하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공금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대학들 보면은 지방은 막 소멸 위기에 놓여져 있으니까 이게 뭐 이제 뒷돈도 뒷돈이고 이런 커미션도 굉장히 많이 배정을 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거의 그런 대학들은 불법 체류 문제가 많이 형성이 됩니다. 체계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딱 돼 있는. 그 앞으로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국도 호주나 캐나다, 미국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네, 그 이민 국가들 시스템처럼 돼가지고 적정한 계속 유치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만 하는 게 아니라 지원까지 하는 거죠. 유치 지원 시스템이 형성이 돼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같이 함께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이런 커미션도 체계적으로 잡히게 될 거다. 대학 스스로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 직원들이 3명이 해외 출장을 가가지고 출장 가서 그 나라 사정도 모르면은 뭐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뭐 깜깜무소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에이전시나 에이전트들, 뭐 유학원들이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까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어느 정도의 수수료가 뭐 적정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10에서 15%, 20%뭐 어떤 데는 30%까지도 얘기하는 곳들도 있더라. 있다. 제가 이제 경험한 얘기예요. 네, 있으니까 적정하게 대학과 협의를 해라. 대신 그 대학이 어느 정도로 이 초급, 중급, 고급 반이 형성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학생들에 대한 따뜻한 관리, 가족 같은 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예전에 한 대학은 유학생이 제가 처음 해봤을 때 10몇 명밖에 없었어요. 14명. 근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이쪽하고 협력해서 일을 전개할 때는 한 200여 명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노력을 하고, 뭐 심지어는 학생들 식사하는 거, 뭐 우리도 이제 뭐 한국인들도 해외 나가면 외국 음식 못 먹는 학생들 있잖아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음식까지 이렇게 잘 배려해가지고 굉장히 잘하는 그러한 대학들도 봤어요. 그런 대학들은 성공합니다. 나중에는 뭐 유학생들이 막 1000명 막 늘어나더라고요. 늘어나가지고 잘 정착돼가지고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닭고기 공장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유학생들이 일할 수 있게끔 협력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일해가지고 학생들이 일하면서 공부하고 안정되게 나중에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뭐 지역에 뭐 자동차 회사라든지 각종 기계 회사 이런 데랑 다 연관을 해가지고 취업 시스템까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대학은 영구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대학 100명, 우리 대학에 100명 보내주세요, 뭐 우리 대학에 200명 보내주세요, 우리 대학에 1000명 보내주세요. 이 사람 머릿속에 1000명이면 70억, 1년 학비 70억, 그리고 뭐 100명이면 7억, 이거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건 안 된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그냥 뭐 까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뭐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수 퇴직해가지고 유학 에이전시나 또는 유학원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그러한 교수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러한 분들도 이걸 따져야 돼요. 그 대학이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가. 수수료가 적다 할지라도, 뭐 한 10%다 할지라도, 근데 저쪽은 20% 주는데 엉망진창이야. 그러면은 제대로 하는 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심지어는 뭐 수수료를 10원도 안 준다 할지라도 거기가 더
이렇게 온전하게 학생들을 가르친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거 외국인 유학생들 속에서 다 소문이 나요. 소문이 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뭐 이제 한 분이 뭐 대학에 미팅을 가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미팅을 가셔갖고 이거 제가 이 영상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분은 믿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100명, 뭐 200명, 뭐 300명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하면서 커미션은 뭐 더 많이 주시죠 이러면은 이거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